강사들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강사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기왕 프로도 워크숍 강사가 지금 몇 분이죠? 한 지금 보자. 24분인가요? 12주까지 있으니까 24분 정도 되네요. 24분을 위해서 이제 하는데 옆에 곁다리로 들으실 분들은 들어주세요. 하고 LOI 강사도 있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가장 필요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저보다 훨씬 잘하죠. 잘하지만 그 본인의 캐릭터나 어떤 말투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전혀 바꾸지 마세요. 그대로 가져가는 게 본인다운 거예요. 가져가는데 대신 제가 말씀드린 건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해야지 청중과 소통이 잘 된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위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은 랑앤라인 전체 강사들이 좀 많이 참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강사 워크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질문 제가 항상 이 강사들한테 하는 첫 질문이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20년 넘게 사업하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기였을까요? 이거 제가 항상 답을 말씀드렸는데 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봤을 때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이 매년 하는 얘기가 올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진짜 올해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생각뿐이 아니고 그렇게 실제로 중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게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싶어요. 봐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집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누굴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저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가장 집중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 그냥 그 순간순간 내가 뭐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지금 이 시간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그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업을 넘게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매 순간마다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그룹에서 메이저 역할로 전달하거나 그럴 때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참 매사가 행복할 거예요.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일단 강사들이니까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완벽함이란 무엇인가? 내가 강의를 하거나 뭔가 트레이닝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완벽함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PT, 여러분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더 하려다 보면 뭐 3박 4일을 해도 모질라죠. 근데 시간 우리는 말하는 사람이 허공이 아니고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 이것이 가장 완벽한 준비고 완벽함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오해하고 있으면 너무 많은 PT,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메시지, 너무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면 차라리 더 자주 만나세요. 차라리 더 다음번에 더 자주 다른 주제를 갖고 한 번 더 강의를 하고 한 번 더 트레이닝을 하더라도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즉 강사로서의 완벽함은 더 이상 더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을 때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강사가 돼야 되는가? 이거는 너무나 자명하죠. 왜 우리는 강사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나는 전문 강사가 아닌데 전문 강사가 아니죠. 뭐 강사는 누군 처음부터 전문 강사겠어요?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반드시 강사가 돼야 돼요. 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이 사업 자체가 전달 능력이 필요해요. 강의라고 하는 게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달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우리 일이에요. 우리의 직무 능력. 전달 능력 이코르 직무 능력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일은 전달이다.
그게 제품이 됐건 사업이 됐건 그 사람 나의 생각이 됐건 전달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직무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린 이게 일이에요. 그리고 누스킨 사업을 잘하려는 모든 사업자는 반드시 강사가 돼야 돼요. 왜? 일이니까. 그리고 이 일을 안 하면서 그룹을 키울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한 명을 놓고 하든 두 명을 놓고 하든 어찌됐건 이 일을 해야 돼요. 이 전달을 해야 되고 그 전달은 강의식 한 명 놓고도 할 수 있는 거고 100명 놓고도 할 수 있고 10,000명 놓고 하는 건 뭐가 문제겠어요. 제가 몇 년 전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의 숫자에서 강의한 게 제가 3만 명 앞에서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동경 그 도쿄돔에서 그냥 한 명 놓고 하는 거나 3만 명 놓고 하나 나중에 보면 똑같다고 이게 보니까 거기서 뭐 더 떨리거나 더 내용이 다르지도 않아요. 어차피 한 사람한테 할 얘기나 3만 명 앞에서 할 얘기나 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어제 여러분들 방에다 제가 올려놨죠. 24명 있는 방, 프로덕트 아카데미 강사도 있는 방에 여러분 강의한 사진 좀 주세요. 하여튼 이제 그때 주신 분들이에요. 5분 빼고는 강의 사진을 달라는데 왜 다 모른 채 쌩까는 거예요? 다들 강의하는 사진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게 집단 다수의 무책임이라고 하는 건가 봐. 누구누구 주세요 하면 주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안 주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사례죠. 여러분이 사업을 하다가 톡방이나 어디에 무슨 사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무슨 사장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만 하는데 그냥 누구 해줄 분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다수는 그렇게 누군가 하겠지 하고 안 해요. 네. 하여튼 이렇게 강사들을 다 보면 다 그룹을 키우고 팀을 만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왜냐하면 일이니까. 꼭 그 강의라고 하는 게 동기부여 강의나 큰 뭐 미팅 강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180도 하나를 내가 이 사람한테 놓고라도 이 사람한테 강의하는 거예요. 제대로 전달하는 거라고. 진정한 강의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진정한 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걸 한번 정의 내려보는 게 일단 먼저죠. 진정한 강의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죠.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게 강의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180도 강의를 한다? 그럼 180도에 대해서 감동을 주어서 정보와 감동을 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180도를 쓰고 싶게 만들어서 쓰는 것. 이게 강의잖아요. BOM 강의다. 이 사람한테 감동을 주어서 이 사람을 변화시켜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청중이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솔루션을 주고 그걸 할 수 있게 용기를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죠. 그 1번과 2번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명강사다. 한 명을 놓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180조 설명했더니 이 사람이 180조를 써. 그럼 명강의 한 거예요. 그렇죠? 한 명을 놓고 내가 네모 보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럼 내가 잘한 거예요. 명강사인 거예요. 그러면 한 명 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000명, 30,000명 놓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을 놓고 잘할 수 있다. 이 강의는 이런 겁니다. 자, 이 이미지를 한번 봐보세요. 어떤 게 느껴지나요? 이게 되게 유명한 두 사람이죠. 우리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고요. 그러니까 제가 80년대 후반, 90년서부터 제가 프로그래머 일을 했거든요. 제가 막 예전에 막 코볼, 포츄란 이런 거 가지고 실제로 코딩을 하는 엔지니어였잖아요. 그 당시 제가 처음에 90년대 초에 직업으로 프로그래머 생활을 할 때 진짜 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냥 오른쪽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검은 티셔츠에 청바지를 하고 있는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예요. 이 스티브 잡스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계의 전설이에요. 아직까지도 이 사람만큼의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죽고 난 다음에도 이만한 프레젠터라 그러나요? 네,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이 아직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딱 이미지만 봐도 알겠죠. 왼쪽이랑 오른쪽이 뭐가 다른지. 탁 보면 알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애플을 되게 좋아하지 않고 어, 애플 자기네만의 그 생태계에 있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싫어서 지금도 애플을 안 써요. 어, 아직도 안 쓰는데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 능력이나 브랜드 마케팅 하는 거는 진짜 불세출인 것 같아요. 이 프레젠테이션계의 전설이죠. 그러니까 80년대인가요? 맥킨토시 나올 때부터 맥킨토시 공개 행사할 때부터 아마 2010년도 아이패드 아마 2010년도였을 거예요. 아이패드 공개 행사할 때까지 약 한 30년 넘게 프레젠테이션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놨죠. 사실은 이 왼쪽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보를 나열하는 거잖아요. 이 빌 게이츠도 되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개념을 이 스티브 잡스는 정보 전달에 치우친 따분한 슬라이드 쇼죠. 이 슬라이드 쇼 일색이었던 프레젠테이션을 완전히 바뀌죠. 뭐 배경뿐만이 아니고 이 드라마 같이 해놨어요. 지대건. 이 혹시 이런 말 아세요? 그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 거.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를 예전에 이 스티브 잡스가 나왔을 때 하던 말이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의 이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배경뿐만이 아니고 적과 영웅이 나와요. 조연도 등장하고요. 아주 그냥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한 편을 하면서 여기에 뭐 교육이라든지 정보, 재미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열광하게 하는. 여러분들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청바지 뭐 입은 뭐 검은 상의에 청바지 입은 남자가 그냥 편안하게 신제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뭐 많은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 사실 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복잡한 거를 거친 다음에 나오는 PT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보시죠. 윈도우는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쭉 설명한 거고 이 사람은 딱 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러면 왜 스티브 잡스 PT에 열광할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아직 이 양반만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예, 획기적인 인물이에요. 왜 열광하냐? 바로 이거예요. 청중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이 스티브 잡스 PT에 많이 영감을 얻으셔야 될 거예요. 청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야 되고 원 슬라이드 원 메시지 그 다음에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또는 트레이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좀 구별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하는 건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강사 워크숍처럼 하는 트레이닝에 가깝고요. 트레이닝은 주로 정보나 말 그대로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근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주장하는 걸 설득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청중과 소통하느냐 이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은 내가 막 훈련하기 때문에 막 많은 얘기를 하고 뭘 해야 돼, 내용이 컨텐츠가 많아야 되겠지만 프레젠테이션에는 정보의 나열보다는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의 PT는 프레젠테이션을 쓸 거예요. 훈련하는 건 어떻게 하냐? 주로 데모를 하고 교육하고 여러분들이 그룹 미팅도 프레젠테이션이 많고요. 내가 1대1 트레이닝 하는 거 외에는 다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아카데미 하는 거 뭐냐?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거를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은 설득과 주장의 커뮤니케이션이다. 내가 주장하는 거를
잘 설득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메시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뭔가를 우리가 뭔가를 BOM을 하건 아니면 무슨 뭐 180도 설명을 하건 파마약 설명을 하건 정보가 굉장히 많다 보면 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비교가 되면 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정보의 홍수. 예전에 아까 봤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PT는 정보가 되게 많았고요. 오른쪽의 PT에는 어찌 보면 뭔가가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의 뇌리에 헤드라인 포스트잇이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강의에.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 좀 늦었지만 앉아 하면서 뭐 이혜미 사장님한테 톡을 넣었어요. 톡을 넣었더니 여기 들어와 있나 모르겠네. 들어와 있겠지? 자네가 빼독이랑 TR90를 하는데 세 가지를 강조한다면 뭘 강조하겠어? 라고 했더니 저한테 답이 온 게 톡방을 한번 봐보자. 답이 온 게 이렇게 왔어요. 사람이 1번 사람이면 해야 한다. 2번 평생 살면서 무조건 한 번은 해야 한다. 3번 이것보다 더 좋은 식품은 없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 말고 자네가 듣고 싶은 그 대상자가 강의하는 그 대상자가 아니면 그 소비자의 머리에 포스트잇을 3장 딱 붙인다면 뭘 붙일 거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서야 뭔가 메시지가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뭐였냐? 1번 바디버든, 2번 영양 밸런스, 그 다음에 3번 빼독은 이해미. 이렇게 얘기하고 싶대요. 이렇게 3장의 포스트잇을 이렇게 딱 붙이고 싶대요. 말 되죠? 네, 그 메시징, 내가 이 메시징을 3가지를 주겠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메시징이 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까딱 잘못 이 메시징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면 굉장히 많은 정보만 주고 막상 끝나고 나면 좋았어 이 말밖에 안 나와. 많이 내가 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것도 좋았지만 이게 기억나라고 이 말 딱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메시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한테도 물어봤어요. 김은정 과장님. 180도 설명을 하고 나면 뭘 얘기를 하고 싶어? 포스트잇을 붙인다면 뭘 붙이고 싶어? 그랬더니 스포츠 편피망측이라는 희귀 질환을 계기로 만들어진 제품. 그다음에 두 번째는 7일 안에 느끼는 임상 테스트. 7일 안에 느끼는 임상. 그다음에 세 번째 턴오버 28일. 턴오버를 28일로 맞춰주는 180도. 이렇게 3가지를 기억하게 하고 싶대요. 이게 뭐예요? 메시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강의를 마치고 나면 그 사람의 머리에 포스트잇 3장이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시작부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것부터 아마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페이지예요. 요거 하나만 오늘 해도 사실은 거의 중요한 얘기는 다 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예요. 강사 워크숍에.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스토리 있죠. 여러분의 스토리도 물론 재미있고 좋지만 그 스토리가 그 안에 있는 연출할 때 나와야지 처음부터 길게 쭈르륵 스토리가 이어지면 그 관객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엄마가 아니잖아요. 청중이. 여러분들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싶지만 청중은 여러분들 엄마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주 좋은 스토리는 그 안의 내용에 연출될 때, 극적으로 연출될 때 그런 스토리 안에 나와 있어야지 자기 스토리를 길게 얘기해서 나중에 본질을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프로덕트 아카데미 할 때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일주, 뭐 뉴트리센셜주,
그다음에 위험한 경피도, 뭐 루미스파 이렇게 딱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 주제를 하면서 거기에 자기 스토리가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되죠.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이 다 마치고 가면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라고 메시지를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시작 자체가 좋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서도 반드시 뭘 해줘야겠어요? 이걸 다시 정리를 해줘야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쭉 지금 들으셨지만 결국 뭘 기억하라는 얘기죠? 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은 딴 거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80도는 턴오버를 진짜 중요한 턴오버를 28일로 맞춰주는 제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뭐라든지 뭐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이 정도로 위대한 제품입니다. 아니면 BOM 세미나를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도 헬스 강의할 때 마지막 주 강의에 뭐라 그러죠? 딴 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라고 얘기해요. 세팅이라고 하는 단어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 말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세팅이라고 하는 말 다 기억하세요. 저 종종 예전에 뭐였죠? 뭐 BOM 한 뭐더라 선택 1%인가 뭐 그런 강의할 때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시고요. 지금 하는 말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미팅 참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그런 거 이렇게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의 핵심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프로덕트 아카데미는 그 주제에 맞는 핵심 메시지를 정확하게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를 정해서 가시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요 메시징 내 강의를 듣고 듣는 사람이 이마에 포스트잇이 3장 붙는다면 뭐가 붙을까? 2장 붙는다면 뭐가 붙을까? 딱 한 장 붙인다면 뭘 붙일까? 네. 그 부분을 실천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강의를 앞두고 여러분이 뭘 해야 돼? 화요일 날 그룹 미팅에서 무슨 강의를 해야 돼? 아니면 무슨 목요일 날 뭐 프로덕트 아카데미에서 뭘 해야 돼? 그럼 강의를 앞두고 내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되나? 이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되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슬라이드 쇼를 준비하는지 아니면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스토리와 플롯을 구성하는지 이제는 메시징을 줘야 되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여는 것보다는 이게 그 스티브 잡스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프리젠테이션의 80%는 이야기 구성하는 데 시간을 써요. 나머지는 20%는 만드는 거, 주변에 뭘 준비하고 이러는 데 쓰는 거. 80%가 뭐냐? 이야기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슬라이드 만들 파워포인트부터 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랑앤라인의 유능한 강사분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이끌어갈 그 이야기를 만드는데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플롯이라고 그러죠. 플롯이란 말을 예전에 많이 썼나? 잘 쓰는 용어는 아닌데 뭐 국어 시간에 좀 들은 적은 있을 거예요. 플롯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짧은 스토리죠. 이런 거야. 근데 플롯은 거기에 어떤 뭐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시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걸 어떻게 극적인 걸 만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플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대부분의 시간을 스토리와 플롯 이걸 좀 잠깐 비유를 들어보면 일단 먼저 종이와 펜을 들어야죠. 아날로그 파워포인트를 여는 게 아니고 종이와 펜을 놓고 뭔가를 해야지 이야기가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즉 주제가 뭐지? 그럼 주제에 맞는 정보를 찾고 아이디어를 해봐야죠. 이 주제구나. 그러면 흥미로운 헤드라인을 만들어야죠. 어떤 헤드라인들을 해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구성해야 돼요. 근데 그 스토리가 뭐냐? 청중이 쉽게 따라올 스토리예요. 특히 BOM 같은 거. 그렇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구성해 가야지. 그 대신 이제 청중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줄거리를 세우고 거기에서 이제 어, 드라마를 구성해야죠. 여기 보시면 나오죠. 흥미로운 메시지와 헤드라인을 하고 그다음에 청중이 쉽게 따라올 그 줄거리죠. 이야기를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이제 고전극 같은 전개 방식의 드라마를 구성하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그 보통 드라마를 보면 고전극을 보면 적이 있고 영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적을 내세워서 드라마를 구성하는데 예, 집중해야 되는데 그 적과 영웅의 대립구도 이해되세요? 적과 영웅의 대립구도 어떤 뭐 절정적인 순간 연출 이게 이제 고전극이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 적은 뭐라 그럴까요? 적 여기서 적은 만약에 누스킨 교육이라면 그 적이 뭐예요? 피부 노화, 뭐 주름, 경쟁사의 제품 해결 방법, 미네랄 오일, 강제 보습 이런 것들이 적이죠. 여기에 이 적의 이를 물리치고 해결해주는 영웅이 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웅이 180도 에이지락, 응? 거기에 플롯을 잘 짰다면 자기 스토리나 임상 이런 연출들이 이어지는 거죠. 사업도 절정적인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나는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돈을 투자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영웅이 되기 위한 스토리 있잖아요. 나는 그런 분들을 맡고 그런 사명을 갖고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합니다. 특히 자영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적들을 해결하는 그런 영웅 같은 드라마 스토리를 짜는 거 그게 바로 이 플롯이에요. 스토리와 플롯이에요. 이거를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PT는 되게 쉬운 거예요. 이제 그 스토리에 맞게 글자 하나 키워드만 써놔도 돼요. 사진 몇 장 넣어놓고 거기에 맞는 사진을 넣어놓고 내가 그 스토리에 맞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주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메시징을 주려고 하다 보면 내용은 컨텐츠는 거기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때. 그래서 PT를 먼저 꺼내지 말고 종이와 연필을 꺼내놓고 여기에 맞는 내가 말할 적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이 다음 페이지 보면 좀 더 그런 요 자세한 방법들이 나와요. 그 대부분 이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중들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왜 이 강의를 들어야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있죠. 이때 요 순서대로 하면 아마 이 플롯 구성하기가 스토리 구성하기가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적에 대항하는 영웅의 활약, 그 영웅의 목표 있잖아요. 그것이 딱 전개가 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한 시간도. 왜냐하면 그걸 해결해 주니까 영웅이. 그래서 강사가 고려할 대상은 이 듣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질문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 강의를 듣지? 도대체 여기에 내가 왜 집중해? 여기에 내가 왜 앉아 있지?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하도록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어떤 사람은 주름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자꾸 이제 이뻐지려고 피부가 안 좋아져서 아니면은 뭐 사업 설명 같은 경우는 내 처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답을 하도록 프레젠테이션을 구성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듣는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180도라면 그 뭐 피부에 뭔가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있겠죠. 제품을 배우고 싶어서, 제품을 알고 싶어서 원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해줘야죠.
원하는 거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환경적인 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그거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냐? 이 영웅이 적을 어떻게 다른 적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영웅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타사도 적이죠. 그렇죠? 적과 영웅의 대립 구도에서는. 그래서 그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당신은 어떤 이득이 있다. 180도 썼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을 거고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이득이 있을 거고 이런 이득이 마지막에 주었죠. 이 네 가지의 이 플롯을 구성하는 게 되게 스토리 구성하는 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적들을 잘 영웅의 영웅담 이런 것들을 스토리 전개를 해나가면 이 강의가 전혀 지루하지 않게 상대방 모두가 다 자기한테 하는 것 같은 나를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든 것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 원하는 것, 내가 듣길 원하는 거였고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걸 좀 요약을 정리해 보면 청중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베스트 강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봐볼까요? 일단 청중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특히 프로덕 아카데미 강사들은 청중이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의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실수도 많이 걸러질 수가 있어요. 특히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사업자만 놓고 하는 것 같은 대화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뭐 이런 단어 있잖아요. 잘때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듣는 단어를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어카운트 매니저가 뭐 이렇게 가면서 이런 거는 듣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듣는 사람이 누구가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걸 딱 알면 말에 딱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청중이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토리텔링과 플롯을 정함으로써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설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체험 사례라고 하는 플롯 구성할 때 잘 연출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감동이 오게 되고 메시지를 또 앞뒤로 주게 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포스트잇이 딱 몇 장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청중을 변화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주장하는 거를 설득해서 그가 변화해서 그걸 변화해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 변화하게 만드는 거. 그게 좋은 강사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단 한 명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놓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거잖아요. 자, 강사들의 공통적 고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하면서 고민들이 있죠. 가장 많은 고민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거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본인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말 했는데 이런 말 했는데 이번엔 또 다르게 해야지. 이러지 않아도 돼요. 똑같이 해도 돼요. 심지어 농담까지 똑같이 해도 돼요. 그게 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같은 내용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내용이 달라지면 다른 내용을 해야지. 내용이 같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거 주제도 같고 BOM도 어차피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같은 내용 괜찮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이 옷 입고 나가는데 또 이 옷 입고 얘기할까? 괜찮아요. 본인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누가 또 채팅으로 썼네요. 제가 매번 말해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말도 하는 말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카리스마, 공감이 재미있어야 되는데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는데 뭔가 좀 주장이 돼야 되는데 청중 반응들이 좋고 막 잘 들었다 그래야 되는데 기억나게 뭘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생각 속에 이런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은
앞부분을 우리가 해결했잖아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재미없어도 되고요. 카리스마 없어도 되고요. 뭐 반응 상대방이 뭐 나 잘 기억 못해도 돼. 근데 중요한 건 그 내용에서 내가 포스트잇 몇 장 붙였어. 그럼 명강사예요. 그 포스트잇을 붙였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변화를 줬다는 거고 그 변화가 실제로 실행하게끔 용기를 주고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강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세요. 강의 후 청중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180도 강의를 했어. 그럼 원하는 건 뭐예요? 180도 쓰고 싶게 하는 거 아니야? 쓰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사업 설명을 했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다음 미팅에 와서 사업을 알아보고 사업을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다 보면 재미있어야 된다, 카리스마 이런 거에 대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또 같은 내용을 한다 이런 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민은 어디에서 많이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리 구성의 80%를 쓰세요. 이 사람들의 원하는 것, 이 사람들의 문제점 이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이거를 극복하게 해주냐. 그 영웅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이득을 당신들을 가질 수 있냐. 라고 하는 걸 이 스토리 구성에서 나의 임상도 들어가고 나의 스토리도 들어가고 나의 사례도 들어가고 내가 했던 사람들의 사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상의 메시지입니다. 자세도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거는 뭐 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니까 명확한 대상 아까 얘기했죠. 뭐 아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을 명확하게 해야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스폰서가 얘기했죠. 뭐 누가 이런 거 대상이 듣는 사람들이니까 듣는 사람 소비자도 있고 그 제품을 알려오는 소기 사업자고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대하듯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 좀 부연 설명할게요. 내용과 시간 조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열정이 많잖아요. 열정이 많으니까 PT의 장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양의 장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설명해야 되는 양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PT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게 많거든.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정보가 많다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징이에요. 내가 뭘 기억하게 하고 싶은가?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꾸러미 단위로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한 거는 추가할 게 아니고 더 이상 버릴 게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별로 과감하게 삭제하세요. PT 수를 반으로 줄여버리세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PT. 그래서 반으로 줄여버리고 거기에 메시징을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됐는데 PT가 남아. PT가 남았어. 그러면 거기서 끝내면 돼요. 내 마무리 멘트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뒤에를 빨리 막 넘기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요? PT를 설명 안 했는데 빨리빨리 넘겨.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여기 설명은 내가 못 들었구나. 이 강의는 들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은데 듣는 거에 집중하지 않고 놓친 거에 집중해요. 사람들은 얻는 것보다는 상실에 대한 게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상실을 괜히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제 시간에 마무리하면 돼요. 아, 이거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 못하고 이거는 다 넘기고 뒤에 것만 할게. 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카테고리별로 그냥 버리라는 거예요. 메시징 위주로 주면 돼요. 되게 중요한 사진 한 장을 놓고 설명한다거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PT의 장수, 시간 조절, 그다음에 남았을 때 여러분들이 열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은 컨텐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이해해요. 너무 많이 해주고 싶을 얘기가 너무 많죠. 근데 진짜 다 많이 빼도 돼요.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스트 케이스는 뭐 몇 가지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뭐 아시죠? 뭔지.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을 마셔서 이런 거는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어, 여기 또 뭐냐 시간이 없어서 뭐 이런 말 물론 뭐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죠 시간이 부족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할게요. 이런 거 다 뭐냐면 상실에 대한 욕구를 사람들이 상실에 대한 게 훨씬 더 크거든요. 획득에 대한 만족보다는 상실에 대한 그 상실감이 심리적으로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음에 기회 되면 뭔가를 끄트머리 남겨두는 거죠. 되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것만 아시면 다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얘기하면 오늘 딴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강사인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오늘 들을 걸 다 들었구나. 근데 뭔가 막 다음에 기회 되면 이거 좀 더 얘기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내가 오늘 괜히 뭘 못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강의를 하다 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렇게 할게요.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게 월스트 케이스예요. 그리고 뭐뭐라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되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죠? 이렇습니다. 이건 제가 확신해요. 뭐 이런 멘트가 훨씬 더 좋죠. 그 다음에 제가 뭐 강의를 처음 해서 제가 뭐 갑자기 이걸 맡게 돼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런 것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취업이 잘 안 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강의를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선정해 준 분들이 다 명강사하고 명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말을 바꿔야겠죠.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참 잘하셨습니다. 아마 제 시간을 듣고 나가시면 이런 확신이 드실 거예요. 아마 제 시간을 듣고 나가시면 아 이런 거는 제대로 배우시고 나갈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그 듣기 전부터 초전 박사를 내야지. 시작할 때부터 초전 박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압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난 이렇게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굉장히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인데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진현주 사장님 같은 경우 아마 180도에는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잘하는 강사 없을걸요? 이렇게 딱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180도를 180도에 대해서는 아마 확실하게 알고 가실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흥미를 줄 수 있는 오프닝, 저 오프닝 3분의 중요성.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줘야 돼요. 잘했다고 한다거나 나는 이 부분은 전문가라고 한다거나 그리고 듣고 나면 이거를 제대로 알게 될 거라든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기대감을 주면 좋죠. 그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절대 겸손하지 마세요. 겸손하면 얕봐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쉬운 사람이 됐다. 뭐 이런 말 알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더라.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긴 하는데 음, 뭐 겸손하지 마시고 강사들은 특히 겸손하지 마세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뭐뭐 같아요. 처음이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안 됩니다. 흥미 줄 수 있는 오프닝, 기대감과 신뢰감 있게 자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오프닝을 진행하시고요. 이건 이제 기억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쓰는 방법들인데 참고적으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맨 뒤에 보면 반복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들의 뇌에 포스트잇 세 장을 붙인다. 그럼 언제 얘기하면 돼요? 처음에 세 장 붙이는 거 얘기하고 중간에 포스트잇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다시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 번 정도는 강조해야 포스트잇이 이렇게 붙어요. 잘 안 붙어 있어요, 머리에. 포스트잇이. 이마에 포스트잇을 붙이려면 세 번 정도는 이렇게 여러 번 치면서 붙여야 강의장을 나갈 때 아니면 여러분의 설명을 듣고 나갈 때 헤어질 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반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반복을 하면서도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미지화를 한다든지 그림이나 사진, 기억날 수 있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연관성 있는 적절한 사례, 설명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기억을 그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포스트잇을 내가 자꾸 머릿속을 하면서 내 이마를 치느라고 포스트잇을 이거 되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트잇 그 상대방이 듣는 사람들의 포스트잇을 이렇게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붙이려면 이 세 가지 방법이 많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반복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도 쓰죠. 이게 뭐야? 강의 하나 중간에 가려놓고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뭐 컨택 하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지? 피트가 하여튼간 뭐 하나 해볼까요? 이렇게 뭐 컨택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려놓으면 시스템 뭐 무슨 플러그인이에요? 하면 시스템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저도 이제 하나 해놨어요. 솔, 미 이게 뭐의 약자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이제 질문이 되죠. 여러분 강의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솔, 미. 솔은 뭐냐면 솔톤으로 얘기하라. 미는 미소 짓자 이겁니다. 그래서 솔미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솔미가 생각나요. 그렇죠?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 강조, 즉 포스트잇을 어떻게 붙이냐를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차례도 설명하고 이미지도 보여주고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시작, 중간, 마지막 이렇게 반복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PT입니다. 마무리를 기억시키는 최종 단계. 할 말은 시간 내에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게 뭐냐? 바로 포스트잇 내가 몇 장 붙일까? 뭐 3장이면 3장을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 3장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부연 시간을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많은 PT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줄이고 다시 한번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가 다 기억에 남아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포스트잇을 2장 붙이겠다. 이 사람의 머리에. 그 이마에 포스트잇 2장 붙인 거를 다시 한번 마지막에 2장이 뭐였는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클로징을 해야죠. 클로징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제가 마지막에 예전에 포인트도 교육할 때 항상 포인트도 역량 중에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클로징. 확신을 기반한 한정적 안내. 그 다음에 플러스 이득. 이 세 가지가 뭐냐? 클로징이에요. 이 세 가지까지 쭉 하는 것이 마무리를 기억시키는 최종 단계입니다. 이 클로징으로 잘해야지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고 하죠. 내가 원하는 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냥 마지막에 따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끝내는 거죠. 한 2, 3분 정도는 그냥 정신없이 상대방 뭐 든든 안 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싹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변화될 수 있게끔. 한 번만 해줄래요? 지금? 네, 지금요? 어떤 진행자. 정리를요? 내가 진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내가 이걸 말을 못하겠어. 진행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해줘요. 지금. 지금, 메가스타 진행자들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사회자는 철저하게 좀 중립적인 역할이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내가 너무 막 이 사람들 너무 리크루팅 해주려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강사분들 충분히 티업할 수 있게. 근데 중요한 거는 사회자분께서 오프닝이시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잘 오셨다. 이 시간에 그리고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주시는 거. 이 시간은 제품을 통해서 요즘에 비즈니스 알아보려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고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에 대한 교육을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 요즘에 뭐 날씨가 뭐 환절기니까
뭐 피부 이제 뭐 180도라고 하면 그 제품이 정말 지금 타이밍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하면서 왜 이 강의가 재밌을 건지 좀 기대감 갖게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강사님은 뭐 아까 앞에 설명해 주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강사님은 이러한 분야에서 탁월한 분을 모셨고 매우 재밌게 진행이 될 거니까 이 강사님의 특징은 뭐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적으실 준비 되셨나요? 오늘 도움되는 내용들 많으실 겁니다. 하고 딱 3분 정도만 오프닝 하시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반드시 클로징으로 랩업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에서 중요했던 내용들, 기억에 남는 것들, 그리고 나도 들으면서 이 부분은 좀 다시 내가 인식됐다. 이런 사회자의 관점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또 하이라이트가 될 거니까요. 기억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1교시였으면 여기서 나가시지 말고 2교시에는 더 재밌는, 더 도움되는 시간이 있을 거니까 잠깐 쉬셨다가 다시 오셔라 라든가 그리고 2교시가 끝났을 때는 이 시스템의 초대 대상이 누군지를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확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함께 듣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들어오셔라. 그리고 프로덕트 아카데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업 이야기는 한 10%에서 15% 정도면 부담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회자도 강사도 대상은 그날 처음 온 사람으로 눈높이를 맞추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누구든 초대할 수 있고 부담이 없게 와서 듣고 그런데 약간 조미료처럼 이런 것도 가능해? 이런 기회도 있어? 라고 알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심화된 강의로 초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게이트웨이가 되는 약간 이 프로덕트 아카데미가 그런 넓은 깔때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요. 제 생각입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